자, 항등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등식이 뭔지 아십니까? 자, 등식은요, 는이 들어있는 식을 우리는 등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는만 들어있으면 모든 식이 다 등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는 5. 자, 이런 식 등식이고요. 3 더하기 7은 10. 얘도 등식이고요. 2 더하기 5는 9. 얘도 등식이죠. 이상한데요? 자, 얘네 셋을 좀 구분해 보면, 자, 이는 x가 3이면 참이 되는 방정식인 경우죠. 두 번째 식은 실제로 3 더하기 7이 10이 나옵니다. 참인 등식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거는요, 2 더하기 5는 9가 아니죠. 그런데 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등식이 아닌 건 아니죠. 얘 같은 경우를 우리는 거짓 등식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거짓 등식, 얘는 참인 등식, 참 등식, 얘는 그 참과 거짓을 우리는 아직 모르죠. 모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는이 들어있는 식이기 때문에 얘네들 모두 우리는 등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등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를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워왔던 식이죠. 자, 또 하나를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이죠. 방정식과 항등식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을 알아보면서 항등식이란 무엇인지를 그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식을 하나 가져와 보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가져왔군요. 자, 식을 비교해 보면 먼저 위에 있는 식은요, x 더하기 2는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모르죠. 자, 이 식은요, x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x가 1이면 이 식은 거짓이 되는 거죠. x가 5여도 거짓이고요. 그럼 x가 7인 경우에는 참이 되죠. 그래서 이 식은 x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바뀌죠. 이런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방정식의 기본 목표는 이 식을 참이 되게 하는 x 값을 구해주는 거. 얘가 바로 방정식의 목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볼게요. 자, 이 식은요, 지금 현재 좌변을요, 좌변이 지금 괄호로 되어 있잖아요. 분배 법칙으로 풀어봅니다. 자, 풀어보시면 2x 플러스 4가 나오죠. 우변은 우변도 2x 플러스 4네요. 자, 식이 어떻습니까? 좌변과 우변이 아주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이 식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든지 간에 x에 자 2를 대입하건 뭐 0을 대입하건 39를 대입하건 식이 좌변 우변이 항상 똑같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값이요.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인 경우겠죠. 이렇게 x 값에 관계없이 식이 항상 참인 경우를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등식의 이름은 항상 같은 식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방정식과 항등식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입니다. 방정식은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고요. 참이 되게 하는 x값을 구해주는 거고, 항등식은 항상 참입니다. 그래서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지 간에 늘 참인 등식, 얘를 항등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항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등식 성질을 알아볼 건데요. 지금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는 문제집에, 어느 문제집에도 그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 선생님 볼 때는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여기 식을 하나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을 가져왔는데요. 항등식이라는 말은요, 그 항등식 하나만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항등식이라는 게 자, 항상 같은 식이라는 의미이긴 한데요. 반드시 문자가 같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냥 항등식이다 라고만 하면 안 되고, 어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이런 조건이 반드시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 식을 보겠습니다. 이 식은 그냥 단순히 항등식이다 라고만 하면 이게 무슨 항등식이야? 알 수가 없죠. 얘는 문자를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자, 첫 번째 조건. 이 식이 A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조건의 제시가 다 있다고 칩시다. 그냥 항등식이 아니라 문자 A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식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라는 얘기죠.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얘를 정리를 해줍니다. 자, a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요. 자, 얘네들끼리 먼저 모읍니다. 그러면 x-1 a가 되고요. 나머지 모두 뒤로 빼는 거죠. 플러스 자 kx 다음에 플러스 k 플러스 4는 0.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a에 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면 조건은요. a의 개수인 얘가 0이 돼야 되고요. 뒤에 상수항이 얘도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음 두 번째 내용. 자, 이번에는 x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주어져 있다면 이 식을 x의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두 군데 x가 들어있죠? x 묶어내시면 a 플러스 k x가 되고요. 나머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k 플러스 4는 0이니까 자, 이 식이 x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x의 개수인 a 플러스 k가 0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또 0이 돼야 되죠. 그래야 x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는 그런 항등식이 되는 거고요. 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정의가 돼 있다면 그럼 k로 묶어줘야 되죠. 즉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k를 역시 묶어보면 얘는 x 플러스 1 k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나머지는 플러스 ax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역시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되기 위해서는 자, 얘가 0이 돼야 되고요. 얘가 0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항등식이다 이렇게만 쓰일 수 없고요. 항상 어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 어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인지가 꼭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이 식이 있습니다. 여기 2차식인데요. 이 2차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이라는 말이죠. 즉 항등식인데 x에 대한 항등식인 겁니다. 그렇다면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돼 있죠. 얘가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되기 위해서는요. 각각의 개수, x제곱의 개수, x의 개수, 상수항이 각각 0이 돼야 된다. 그래야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 똑같은 얘기인데 이번에는 이게 는 0으로 되어 있지 않고 2차식 두 개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잘 보시면 자, 왼쪽에 있는 2차식과 다음에 오른쪽에도 2차식이 있죠. 얘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역시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참이 돼야 되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인 a와 a'이 같아야 되고요. x의 개수인 b와 b'도 같아야 되고 또 c와 c'도 같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야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런 얘기죠. 자, 또는 그 항등식이 문자가 반드시 하나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세 번째 경우를 보면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자, 여기서 이 식이 항등식인데 글쎄 x, y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즉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0이라는 얘기죠. 즉 x도 관계없고 y도 관계없어야 되니까 x의 개수가 0이 돼야 되고 y의 개수도 0이 돼야 되고 동시에 상수항도 0이 돼야겠죠. 그래서 모두 a, b, c 모두 0이고 그래야지 얘는 x, y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문자가 한 개만 있을 필요는 없다. 여기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등식이 하나 나와 있죠.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때 a, b, c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구해보겠습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보니까 x의 내림차 순으로 정리가 돼 있죠. 그렇다면 각각의 개수 a 플러스 3과 b 마이너스 4와 1 마이너스 c가 모두 0이 돼야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는 마이너스 3이겠고요. 또 두 번째, 얘가 0이 되기 위해서 b는 4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c는 1이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도 볼게요. 이번에는 얘가 x가 아니라 xy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랬기 때문에 역시 뭐 각각 x의 개수, y의 개수가 각각 0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은 좌우변 두 개 나눠져 있죠. 그렇다면 x의 개수끼리 서로 같아야 되죠. a와 2가 같아야겠죠. 그래서 a가 2가 되는 거고요. 다음에 b는 b가 3과 같아야 되죠. b는 3. 이번에 상수항끼리 c는 마이너스 7이겠죠. 이렇게 구해주시는 겁니다.